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예. 공부 잘 되시죠? 잘 돼야 되는데. 이게 내년 시험인데 금방 와요, 이게 시험이. 자, 오늘 42쪽 한번 펴세요. 신라 하대 상황이에요. 그죠? 신라 하대.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잘 나오죠. 잘 나온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가고 있잖아요. 나라가 망해갈 때 어떤 현상들이 벌어진지를 끊임없이 물어보겠죠. 제일 먼저 쉽게 나오는 게 공무원 시험을 볼 때 하대하면 항상 나타나는 게, 나라가 망할 때 항상 나타나는 현상, 반란 사건이 되게 많이 일어난다. 반란 사건. 가장 먼저 뭐가 나타난다? 반란 사건. 그 다음에 사상의 변화가 오죠. 종교죠. 불교 얘기하겠죠. 중대 체계로 번성한 게 교정이죠. 5개에서 5교라고 그러죠. 하대가 되면 뭐로 바뀌죠? 선정으로 바뀌는 현상들이죠. 오늘도 할 게 이거죠. 그제 우리 모의고사 봤을 거예요. 앞전 주에, 그죠? 오늘도 이거 또 할 거거든요. 그리고 암기하시라고 그랬어요. 그죠? 신라 하대에 나타난 사건. 이거 암기하면 중간에 뭘 집어넣을지. 요즘 이제 가로놓기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 블렁크 문제. 블렁크 문제 잡기 위해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김장훈, 최욱 이 정도는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거 뭐예요? 김원창의 난, 장보고의 난, 원종, 애노의 난, 최치원의 시무, 몇 조? 10조. 적고적의 난, 이렇게. 그죠? 암기하셔서, 단독 문제가 됐던, 가로넣기 문제가 됐던 간에 맞히셔야 됩니다. 자, 42쪽에 하나씩 시작합니다. 해공왕 봐주시죠. 해공왕 보세요. 96 각간의 난이 있습니다. 네, 96 각간의 난. 중대 마지막 왕들이죠. 네. 중대가 무조건 다 최고 전성기는 아니에요. 중대 하대로 가면 또 약해져요. 그죠? 성덕왕, 경덕왕, 해공왕입니다. 되겠죠? 약해지는 과정은 해공왕에 출발해보자고 이렇게. 자, 봅니다. 96 각간의 난이 발생됐다. 96 각간. 각간은 사람 이름이 아니죠. 각간은 뭐예요? 관직명이죠. 일관등이에요. 일관등을 각간이라고 하죠. 그죠? 다른 별칭은 뭐라고 그러죠? 이벌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해공왕의 왕권이 약해지면서 이러한 사람들이 반란을 깨하기 시작했다. 왕권이 약해졌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사료 봅니다. 왕이 8세, 8살에 왕에 올랐다. 그러자 태우인 만월 부인이 섭정하였다. 그러나 왕실의 권위가 약화되고 정치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자 정치적 혼란이 일어났다. 일길찬 대공의 아우인 아찬 대령과 일길찬은 7관등이에요. 이 사람은 무사계급들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란 사건을 일으키기에 훨씬 더 편하고 좋았을 거예요. 항상 내가 군사를 진두지휘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아우인
아찬, 대렴이. 아찬은 육관등이에요. 그러니까 형과 동생 사이에 딱 궁합이 맞죠. 군사를 모집하고 반란을 일으키기 딱 좋은 조건들이 갖춰져 있죠. 반란을 일으키자 전국 각지의 여러 귀족들이 난에 동참하였다. 반란군은 왕궁을 33일 동안 포위할 정도로 이세를 떨쳤으나 광군에게 패하여 나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요거 이게 또 있죠. 그 뒤로 김양상의 난이 또 발생하죠. 물론 그 사람 훗날 왕이 되죠. 무슨 왕이 되나요? 선덕왕이 되기도 합니다. 삼국유사의 기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공왕 때 김지정의 난도 있습니다. 해공왕 때 똑같아요. 김지정의 난도 있습니다. 끊임없죠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은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대신에 지문 하나 정도는 나올 거예요. 하대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면 지문 정도 하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김원창의 난 갑니다. 김원창의 난은 여기 보다시피 여기에요, 그죠? 네. 김원창의 난은 참 너무 잘 나왔죠. 지금까지 기출이 많죠. 역사적 배경을 한번 보죠. 김원창의 난은 작게는 원성한계열 귀족들과 무열한계의 귀족 간의 제2차 왕위 개춤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뇌물한계하고 무열한계의 싸움이다. 뇌물한계와 무열한계의 싸움이다. 지금 현재 왕권은 무열한계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뇌물한계들이 얘들로부터 기득권을 빼앗으려고 탈취하려고 하죠. 결과적으로 이 두 세력 간에 치열하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겠죠. 뇌물한계, 무열한계가. 자, 두 번째 갑니다. 헌도광 14년 웅천주 도독. 웅천은 원래 충청남도 공주 지역을 얘기해요. 공주의 김원창이 그의 아버지 김주원이 임금이 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이후로 반역을 일으켜 반란을 일으켰다. 김원창은 무열한계로 보시면 됩니다. 김원창은 무열한계. 김주원이 임금이 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역을 일으켜 국호를 장안, 또 중요한 게 나왔다. 장안. 나라 이름을 신라에서 장안으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연호도 경운이라 하였습니다. 이 연호만 가지고 되게 시험 잘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안. 중국을 좀 따온 것 같지 않습니까? 중국의 오늘날의 시안 아시죠? 시안의 지명이 장안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장 여행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특히 나이 드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가는 데가 시안 지역이기도 해요. 뭐 보고 오셨어요? 되게 많이 보고 왔대요. 기억나는 거 별로 없어요. 유물에 대해서. 가끔 집안에 여행 가신 분들 물어보시면 어디 다녀왔어요? 시안 다녀왔는데 대부분 시안 다녀왔어요. 주변에 여러분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한번 여쭤보세요. 시안이 뭔지 아시는 잘 모르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그 다음에 헌덕왕 때 김원창의 아들 김범문도 아버지가 실패했죠. 아버지가 실패했지만 그의 아들도 똑같이 일을 벌였다. 오늘날의 서울에서. 결과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실패하게 됐다. 문제 갑니다. 1번. 김원창은 웅주를 근거지로 해요. 공주를 근거지로 해 반란을 일으켰는데 장안이라는 나라를 세웠다. 맞죠? 두 번째. 똑같은 문제, 유사한 문제 똑같이 나왔죠. 한능검에서도요. 김원창의 난과 시무 10조 사이에 바친 채치원이 아찬으로 삼켰나라고 사실 옳은 거 물어봤어요. 이거 가시면 돼요. 김장원 최고 잡으시면 돼요. 순서를 물어보든 중간에 블렁크 문제를 풀든 간에 이거 하나만 가지고 다 해결된다고. 우리 앞전주 모의고사 볼 때 이거 출제됐죠? 틀린 분 있어요? 혼을 좀 내려고요.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김장원 최고 살만 붙이면 된다고.
선후 관계가 됐든 가로놓기 문제든 간에 뭘 맞춰야 한다고. 이게 꽃 같은 게 또 있어. 오른쪽에 43쪽에 봐봐. 장보고 난 밑에 가봐. 43쪽에 64에 하는 건 봐보세요. 장보고가 제거된 이후에 채치운 시무 10여 줄을 근하했다. OX? O. 그 밑에 적어놨지. 선생님 안규코도 적어놨지. 김장원 최고로 적어놨지. 사이 요건 무조건 틀리면 안 되는 문제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헷갈릴 수 있지. 왜? 독학하신 분들이 어려운 점이 이런 것들이죠. 일종의 스킬이 좀 떨어지는 거야. 열심히 하는데 점수가 60점, 70점은 잘 머물러 있는 거야. 여러분도 수업을 이렇게 별도의 수업까지도 듣고 있잖아요. 이론 수업 말고 별도 특강을 듣고 있잖아요. 비싼 돈 내어 듣고 있잖아요. 달라야지. 뭔가 달라야지. 예, 독학하신 분들하고 달라야지. 다시 좌측 제일 하단부 가봅니다. 김원창에 난 다루고 갑니다. 올해입니다. 해가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2024년도 국가직 기출문제예요. 웅천주 도독 헌창이 반란을 일으켜 무진주는 원래 강주시예요. 강주광역시. 안산주는 어디요? 전주지. 그 다음에 청주, 그 다음에 사벌주는 원래 경상북도 상주쯤 해당되겠다. 사벌주 내에 도독과 우리 이거 기억나세요? 구주 오소경 통일이 되면 신라가 지방행정구역이 바뀌죠. 구주 오소경. 구주의 지방가를 뭐라 부르는가요? 도독. 여기는 뭐라 부르는가요? 사신. 자, 도독과 구공경, 서원경, 금강경, 사신 및 사신 동그라미. 도독과 사신이 동그라미 쓰면 되겠죠.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야지. 구주의 도독과 5개 작은 소울에 사신을 파견하여.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의 출신들이 이 책임자로 가는가요? 진골인가요? 육두품인가요? 이거 무조건 진골이에요. 진골 출신들이 무조건 도독과 사신을 맡아야 돼요. 육두품 갈 수가 없어요. 이 자리거든요. 사신 및 여러 군현의 수령들 위협하여 자신의 아래에 예속시키려 하였습니다. 지문 보시죠. 국가직. 반란 세력은 국호를 장한 연호를 경운이라 하였습니다. 맞죠? 주동자인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다 맞죠? 네. 우리 모의고사도 계속 봤던 것들인데 국가직이 그들 똑같이 나온 거예요. 선생님은 적중했다 이런 문제를 필요가 없어요. 모든 선생님 다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라하대 반란 사건인데. 오른쪽 흥덕왕 때 사치금지령 보세요. 사치금지령. 되게 많은 내용이 복잡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삽치를 금지한다는 거죠. 봐볼게요. 태하 8년에 이와 같은 교서를 내렸습니다. 상하가 있고 호칭이 같지 않고 의복도 다릅니다. 그런데 풍속이 점점 경박해지고 백성이 사치와 호화를 다투게 돼 오직 예래 물건의 진귀함을 숭상하고 도리어 토산품의 비루함을 혐오하니 애절이 거의 무시되는 지경이 빠지고 풍속이 쇠퇴 없어지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하 생략. 이건 일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귀족들이 이렇게 형태를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게 있죠. 신라라고 나라는 골품제에 따라서 되게 엄격한 규율들이 있어요. 옷을 입는 것도 달라지고 색깔이 달라질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오랫동안 머무는 공간이 집이죠. 각자 집의 규모가 다 달라져요. 요즘 집은 평수가 다 달라지는 거야. 왕족이 사는 평수하고 진골이 사는 평수하고 육두품이 사는 평수 다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기아 색깔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안에 있는 내부 요즘 치면 재료들이 있죠. 요즘 우리 가서 쉽게 안에 뭐 싱크대 있을 거고 냉장고도 있을 거고 뭐 침대도 있을 거고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것들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규격과 형태가 다 달라요. 쉽게 해서 퀄리티가 다 다른 거예요. 엄격하게 규정해 뒀단 말이에요. 근데 하대가 되니까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자, 하물며 이런 것도 있어요. 요즘 말로 치면 차가 있어요. 왕족과 귀족들 어떻게 되게 비싼 차를 타야 되는 거야. 그럼 그때쯤 뭐가 마차겠지. 마차의 규모와 그다음에 그 안에 세팅되는 장식물들이 있어요. 우리 자동차 안에서 장식물들이 되게 많잖아요. 하다못해 가장 편한 게 이제 내비를 가장 다 달잖아요. 그러니까 양반들은 내비 달아도 되는 것이 되겠어요. 양반이 아닌 사람들이 마차를 구했다면 거기에 내비를 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에 사회적 규약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 신분제 사회에서는.
근데 이게 무너지기 시작한 거 신라하대. 이게 귀족인지 왕족인지 구분 안 될 정도로 되게 부패해 간다는 거예요. 규율을 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흥덕왕 때 사치 금지령을 내렸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심한 게 뭐냐면 귀족들이 섬을 하나씩 사요. 내가 강화도를 하나 살 거야. 여기다 내가 사슴을 길러. 근데 주말 농장처럼 주말에 간단 말이야. 요즘 같은 총을 쏘겠죠. 그래도 총이 없으니까 되게 화살 가지고 그날 잡아서 잔치하고 술 먹는 거야, 이렇게. 백성들은 구경도 못 하잖아요.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급한 세상에 이렇게 부패한다는 거죠. 항상 이런 경우는 뭐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 되겠지. 이런 문제가 나와서 항상 신라하대야. 네. 사료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글이 아니더라도 선생님이 했던 얘기가 머리에 조금이라도 잔재가 남아있어야 돼. 불타고 나도 재라도 좀 남아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내년 시험 때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 흥덕왕 사치 금지령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던져주고 이 시기에 사실 가장 옳은 거 물어볼 거란 말이야. 자, 사치 금지령이잖아요. 사치한다는 얘기 뭐야? 우리가 삶이 어떻게 흥청거린다는 얘기잖아. 잘 사람들이. 그래서 흥덕왕이야. 뭘 아야. 선생님 그냥 아이디어야. 그럼 이때 나올 수 있는 지금 뭘까? 장보고의 난이 되는 거예요. 그 밑에가 그래서 장보고의 난거 바로 붙여주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보자. 정리해 보는 거야. 흥덕왕 때 흥청정했겠네, 그죠? 사치하지 마세요. 사치 금지령을 내렸죠. 왕이 명령 내렸잖아요. 그죠? 그때 나타나는 게 뭐다고요? 장보고의 난이 정답으로 떨어진다고. 이게 정답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묶으면 되는 거야. 답이 이걸로 떨어질 수 있다. 장보고의 난이 떨어질 수 있다. 정확하게 따지면 장보고의 난은 문성왕이 맞아요. 근데 시대상으로 보면 나타나는 현상을 옳은 거 물어보면 이렇게 보란 얘기야. 오케이? 그래. 흥덕왕 때 장보고의 난이 아니라 문성왕 때 장보고의 난은 발생했어요. 그러나 시대상으로 가장 가까운 거 이렇게 물어보다 요즘 시험 문제가 정확하게 물어보지 않게 그 시대에 뭐가 있었나요? 가까운 시기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장보고의 난 밑에 한능건 문제가 나와 있죠. 채치원의 심의 10조를 건의하였다. 그래서 아까 좌측에 있는 기본착 난할 때 같이 묶어봤죠. 김장원 최고에 관련된 부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뭐 새로운 문제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뭐 10년 전에 5년 전에 만들었던 문제가 또다시 약간의 문제만 변형시켜서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김장원 최고를 그냥 머리에 그냥 확 박아야 돼. 시험에 가장 나온다고 생각하고 박아야 돼. 진성여왕 갑니다. 이제 마지막 왕으로 왔습니다. 원종의 애노의 난, 적고적의 난 그대로 가면 돼요. 예. 진성여왕시기에 원종의 애노의 난, 적고적의 난, 그 다음에 채치원의 심의 10조 그대로 가면 되는 거 할 게 없어요. 이거 사료 볼 것도 말 것도 없어요. 왜? 그대로 이름 다 적혀 있잖아요. 김장원 최고가 다 끝나는 거예요. 사료는 여러분 좀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대신에 이거 보시죠. 진성여왕 시기 각간 이용이 향가를 뭐 3대목을 편찬하였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신라라고 하는 3대목은 향가집이에요. 예. 삼대목은 향가집이에요. 고울향자, 집가자. 우리 고을에, 우리 마을에 불려지는 노래. 요즘 말로 바꾸면 뭘까요? K-팝 좀 되게 아닐까요? 예, 뭐 BTS라든가, 뭐 임영웅이라든가 다 K-팝 아닌가요? 아니, BTS는 잘 몰라요, 제가. 임영웅도 잘 몰라요. 근데 TV 틀다 보면, 아, 저게 방탄소년단이구나. 예. 아, 저희가 임영웅이구나는 건 알아요. 예. 볼 시간이 없어서요. 가끔 앉아서 틀다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끔 아는 거지. 향가집, 3대목, K-팝. 다 진성여왕 시기이다. 됐네요. 할 게 없겠는데? 넘기셔도 돼요. 네. 다음 페이지. 진성여왕 시기에 채치원이 귀국하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앞전주에 모의고사 사료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을 거예요. 채치원 신라 귀국 후에 나온 기록, 기출문인 한능검. 채치원이 당나라에서 귀국 후에 천령군, 현 경상남도 함양군 태수로 부임, 홍수 피해를 막기에 상림을 조성하여 백성의 삶을 살폈다. 치수죠. 치산치수할 때 물을 다스렸다는 뜻이죠. 홍수를 막고 삶을
더 낫게 만들었다. 자, 문제 보시죠. 채치원은 신라만의 사회생활을 보여준 해인사 묘길상 탑기를 남겼다. 자, 이 문제를 던져주고 이 지문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예요. 자, 밑에 묘길상 탑기가 있어요. 묘길상 탑기에다가 별표 쳐셔야 돼요. 우리 공무원 시험에 아직 안 나왔단 말이야. 묘길상 탑기로군요. 자, 봐요. 묘길상 탑기. 해인사 자르시면 돼. 합천 해인사 자르시라고. 합천 해인사 자르 슬러시. 묘길상 탑기. 묘길상 잡아. 묘길상 자르시면 돼요. 자, 갑니다. 당나라 식부대 소정이 중흥을 이룰 때 전쟁과 흉년의 재앙이 서쪽에서 멈추었으나, 중국 당나라도 전쟁과 흉년이 멈췄다는 거야. 근데 서쪽에서, 중국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오고 있다는 거야. 지금 뭐야? 진성조왕 시기지. 그럼 신라 하대 뭐가 벌어지는 거지? 후삼국 시대로 간 거야. 신라 하대가 후삼국 시대로 가는 거야. 신라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 있죠? 후고구려, 궁예가 있죠. 그 다음에 후백제, 누구예요? 견훤이 있겠죠. 견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얘들이 어떻게 치열하게 싸우죠. 패권을 가지고 싸우잖아요. 요거 이제 이해 갈 거예요. 봐봐. 악 중에 악이 없는 것이 없었고 굶어 죽고 싸우다 죽은 시체가 들판에 질비하였다. 해인사 별대백인 승훈스님이 이를 애통해 하더니 도사 힘을 베풀어 미혹한 무리들의 마음을 이끌며 각자 벼 한 줌을 내게 하게 하여 함께 옥돌로 3층을 쌓게 하였다. 그 발언에 법륜 기여도는 크게 보아 호국을 으뜸으로 삼으니 이 중에서 특별히 억울하게 죽음이 줄거야 돼요. 고해에 빠진 영혼을 구에 올려 제사를 지내서 복을 받음이 영원히 그치지 않고 있도록 합니다. 이때 많은 전쟁에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를 갖추고자 하는 탑을 하나 만들었다. 통일하니까 몇 층 탑 만들면 되겠니? 그렇지. 3층 탑 만들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1층, 2층, 3층 탑을 만들면 되겠지. 그게 해인사에 있는 묘길상 탑이에요. 그래서 채치원이 글을 썼고 진성양식의 혼란과 가정됨을 물었다. 결과적으로 이 당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일명 이걸 또 우리 좀 전문 용어로 전몰자라고 그러죠. 전몰자를 추모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나라에 대한 후삼국식의 세계 나라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많은 군인이 됐든 일반 민간이 됐든 엄청나게 많은 희생이 따랐다는 거죠. 그분들의 어떤 애도를 기리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 지금 위에 있던 뭐 상림을 조성했다, 묘길상 탑을 만들었다. 지금 최근에 한등급에 계속 이런 문제 출제된다는 얘기는 곧 우리 공무원 시험에도 이게 올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다루진 않죠, 잘. 그렇지만 이렇게 특강이라든가 모의고사를 통해서 한 번씩 접해봤을 때 내가 익숙해지면 되게 좋겠어요. 네, 익숙해지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여기서 좋아요. 내가 잘 보지 않은 이렇게 사료라든가 지문이 나왔다. 그럼 색깔펜을 가지고 위에 좌측에다가 별표를 하시면 돼. 여러분 나름대로 표시하면 되는 거야. 기본수하고 문제풀이 잘 나오지 않는 건데 특강이라든가 모의고사에 나오는 거다. 여러분만의 색깔을 좀 표시해서 우리 책이 없는 거야.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되겠다. 복습해야 되겠다. 그렇게 취지를 좀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화홍선 100점 맞아야 되잖아. 하나로 틀면 안 되지. 이거 공부하지 않고 왔는데 묘길상 탑기가 나왔어. 뭐지 이게? 책이 안 나오는데? 그렇게 빠진 부분들 기본서에서 이렇게 같이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 던져주고 또 문제가 답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자료에 나타낸 시기 사실로 옳은 것. 지방 호족들이 반독립 세력으로 상장하였다. 맞죠? 호족들이 커지잖아요. 반신라적 경향을 띠고 있으니까. 그 쉽게 해서 위에 있는 묘길상 탑비를 모른다면 이게 신라 상대인지 중대인지 하대를 구분하다 이 문제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료가 되게 중요하다. 발해로 바로 갈까요? 발해로 가보겠습니다. 자, 좀 지울게요. 아직까지는 할만하잖아, 이 정도는. 그치? 근현대사가 아니잖아.
여론 힘들어하는 부분이 근현대사잖아. 발해보죠. 발해는 대충 몇 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라가? 빼봐봐. 926에서 698 빼봐봐. 대략 228년 정도 존치한 나라 같죠? 그죠? 대략 한 이 정도 된 것 같죠? 시기를 본다면 뭐 같아요? 698년이니까 7세기 후반이겠네, 그죠? 7세기 후반에서 망한 연도가 926년이니까 10세기 초가 되겠네, 그죠? 네. 이렇게 적는 이유가 있어요. 아, 저 자식들은 내가 인천만 오면 저렇게 오토바이를 이렇게 난리를 치고 다니네요.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가끔 여기에 8세기 문왕 시기를 또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구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시대로 본다면 7세기 후반, 10세기 초, 대략 연도로 치면 이 정도잖아요. 300년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가끔 이게 문왕 시기가 8세기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 문왕 시기를 물어본 경우도 있어요. 가끔씩. 그러니까 우리는 큰 것도 봐야 되고 디테일한 부분도 다 같이 봐야 돼요.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자, 한번 봅니다. 1번. 고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왕. 대조영을 칭하는 묘호입니다. 네. 대조영은 본래 고구려의 별종이다. 고구려가 망하자 그는 그 무리를 이끌고 영주로 이사하였다. 그는 드디어 그 무리를 이끌고 동쪽 계류의 땅으로 들어가 동모산을 중심으로 거점으로 성을 쌓고 거주하였다. 이하 생략. 빈출 사례예요. 지금까지 공무원 책에 너무 많이 나왔어요. 공무원 시험 문제. 구당서의 기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당서의 기록이에요. 구당서는 10세기 후반의 기록이에요. 10세기 후반이에요. 10세기 후반이에요. 근데 구당서가 있고 신당서가 있어요. 구당서가 만들어지고 76년 뒤쯤에 신당서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신당서는 몇 세기겠어요? 10세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대략 한 10세기 중엽. 아까 구당서 몇 세기라고 했어요? 10세기? 아니 9세기? 그죠? 네. 그래서 구당서와 신당서가 이렇게 있어요. 차이는 한 76년 정도니까 이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여러분은요, 여기 이제 훗날 북이라는 나라가 있죠. 우리 강개토 대장이 정복하고 싶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북이었잖아요. 북에서 쓴 책이 신당서예요. 신당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 여러분들 원조가 나와요? 아니면 원조 비슷한 게 나와요? 우리가 원조를 많이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뭐 원조 김밥집, 원조 쌈밥집, 원조 뭐 삼겹살집 되게 많은 이름 들어가잖아요. 상호명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원조인 구당서에는 발해에 대해서 어떻게 적었을까? 약간 우호적으로 적었다는 거예요. 신당서에서는 발해 갖다가 약간 우호적이지 않아요. 일종의 중국 지네들 입맛에 맞게끔 약간 각색을 좀 해요. 각색을 좀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당서보다는 신당서가 훨씬 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정확하게 보인다는 거죠. 네. 다분히 신당서는 약간 중국 애들 입맛에 맞게 약간 애국적인 어떤 표현 방법들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시죠. 그 문제 4번 풀기 위해서 간 거예요. 제일 밑에 4번을 먼저 가봐. 국회 국부 문제인데 역시 난이도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지상청, 국회 사무처, 법원직 뭐 이런 문제도 약간 난이도 있는데요. 수준이 벌써 달라졌어요. 봐봐. 국회 국부 구당서와 신당서에서는 대조영을 고려의 별종이라고 하고 있다. 어디서 하고 있어요? 구당서에는 고려 별종이고 신당서에는 송말갈족이래요. 우리 뭘 믿고 싶어요? 구당서이잖아요. 그 고려의 별종이니까 구자를 고려라고 했거든요. 고구려의 별종이지. 결국 뭐야? 대조영이 고구려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라를 세운 거 아니야? 우리 이렇게 배우고 있잖아. 그럼 우리 교재에 배우고 있는 구당서를 중심으로 보는 거, 신당서를 중심으로 보고 있는 거야. 구당서 보고 있는 거야. 여기에 말갈인이 포함돼서 우리가 발해란 나라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신당서 때 전혀 다른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가래 누가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전혀 달라지죠. 그래서 역시 국회 사무처 문제가 난이도가 있어요. 혹시 이런 문제 우리 공무원 시험에 구급에 나오더라도 맞으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는 틀리면 안 되는 거잖아. 다시 위로 갑니다. 1번으로 갑니다. 발해의 국권은 처음에는 진이라고 했어요. 출발했어요. 그죠? 처음부터 발해는 아니었어요. 진으로 출발했어요. 그리고 당나라의 책봉을 받은 뒤에 발해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조영은 당으로부터 발해 군항에서 국왕으로 봉해졌습니다. 아니죠. 군왕 밑에 나왔죠. 문왕에 우리 기본살 때 이미 했어요. 대조영 때는 발해 군왕이라고 불렀어요. 낮게 보는 거죠. 중국 애들이. 발해 중국의 당나라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군 단위 정도밖에 안 보는 거지. 세 번째, 대조영은 목단강 상류 동모산 지역에서 정착하여 698년 나라를 세우고 국호를 진국이라 했습니다. 처음부터 발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다. 다시 오른쪽 갑니다. 오른쪽 갑니다. 7번 문제돼요. 15년도 경찰 기출. 발해 정당성의 장관인 대연해상이 국정을 총괄하였다. 대연해상 밑줄 보야 돼요. 그 아래에는 자사장이 충인의 3부를 우사장이 지의 신을 나누어 가나라했다. 이걸 행정의 이원화라 불러, 행정의 일원화라 불러. 행정의 이원화예요. 두 개로 나누어 했잖아요. 행정의 이원화예요. 이걸 행정의 이원화라 불러요. 수업 시간 다 했던 거예요. 그럼 반대로 행정의 일원화가 일어난 것은 언제예요? 아니 두 개로 나눴잖아. 자사주 우사를 나눴잖아. 충인의 지혜신 나눴잖아. 충인의 지혜신은 불교 영향이에요? 유교 영향이에요? 유교 영향이잖아요. 아니 유교에서 생각하는 6가지잖아. 충인의 지혜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유교 덕목 중에 하나잖아요. 6가지. 충인의 지혜신이 6가지 덕목이라고. 이걸 어떻게 한가요? 관직명으로 쓰고 있잖아. 그래서 뭐야? 유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발해라는 나라는 관직명에서도 유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부자만 붙이면 되잖아. 충부, 인부, 우부, 지부, 예부, 신부만 붙이면 돼. 유교적 영향이다. 이건 행정에 일어나다, 이원하다, 이원하다. 일어나는 어디에 있어? 이건 고려란 나라가 일어나가 됐지. 일어나가 됐지. 구분해야 돼. 이것도 다 기출이야. 뭐 새로운 거 아니야. 네. 새로운 거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 시험 문제는 계속 기출해서 변형된단 말이에요. 변형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량진의 선생님들이 변형된 모의고사 이렇게 별도 따로 공부를 따로 시켜. 자기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저는 대신에 어떻게 여러분 하프에다가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 기출도 버리지 말고 절대로. 기출은 이걸로 정리해서 끝날 수 있을 정도 되게 디테일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 근데 하프 모의고사 쓰레기통 던지지 말고 계속 모아서 공부 안 될 때 봐. 공부 잘 될 때는 계속 기본서 하던 본인이 이렇게 스케줄로 가면 되는 거야.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지루하거나 했을 때 나태해질 때 공부 안 될 때가 있거든.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하나 먹고 싶고 차 한잔 하고 싶고 친구 만나서 또 수다도 좀 떨고 싶은데 그런 거 있잖아. 사람인데 뭐 그런 게 없겠어. 사람인지라 다 있지. 그럴 때 공부 안 될 때 도서실에 보기도 하고 밥 먹으러 가서 봐도 돼. 상관없어. 차 마시면서 친구 수다 떨 때 아니고 보고 있어도 돼. 괜찮아. 그거 다 이해하지. 친구들이 못하지. 얘가 공부한다고 그랬지. 충분히 이해하지. 예. 대신 민폐 끼치면 안 되니까 적당히 하고 빨리 나와야지. 그렇잖아. 친구들하고 수다 떨는데 공부가 돼? 먼저 갈게 하고 나와야지. 나중에 학교 가면 다 이해되니까 그래 상관없어. 예. 독선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가도 괜찮아. 민폐만 끼치지 않으면 집에서 듣던 친구 간에 또 학원에서도 마찬가지. 예. 자기 주관대로 시간을 맞춰서 가야지. 예. 그렇지 않으면 타임 다 잃어버린다고. 자기 타임 다 잃어버린다. 예. 다시 가요. 발해 무왕갑니다. 아들입니다. 예. 그분의 아들입니다. 누구예요? 대조영의 아들이잖아요. 자, 무왕가 한번 보시죠.
두 번째 거 볼게요. 사료. 무왕 14년 무예가 장문유를 파견하 해적을 거느리고 덩저우, 우리 한자로 등주고 중말로 하면 덩저우가 되겠죠. 덩저우 산둥반도를 치니 현종은 급히 문해를 파견하여, 문해 밑줄 그어야 돼요. 우리 한번 우리 모의고사 이거 나왔지. 문해는 누구의 동생이라고요? 대무해의 동생이에요. 네, 누구를 치라고 얘기했죠 원래는? 흑수말갈. 네, 흑수말갈 치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형 나 못하겠어요. 어떻게? 포기했잖아요. 이놈의 시기 그랬더니 당나라 무섭게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대무해가 다시 자기 동생을 치기 위해서 당으로 보내잖아요. 그놈이 대문해예요. 그런데 이제 당나라에서는 당나라 현종은 급히 문해를 파견하여 유주의 군사를 동원시켜 이를 공격한 편, 태복 언해랑 김사란을 사신으로 신라에 보내어 군사를 독촉하여 발해의 남부를 치게 하였다. 그러니까 양동작전이죠. 이렇게 치는 거하고 이렇게 치는 두 가지 작전을 같이 펼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에 발해는 군사를 덩저우에서 철수하였다. 마침 날씨가 매우 추운데다 눈이 한 길이나 쌓여서 군사들이 태반이나 얼어 죽으니 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이 시대상을 잘 보란 얘기죠. 문제 갑니다. 1번 무왕은 일본에 보낸 애교 문서에 고구려 계승의식을 천명하였다. 고구려 원래 명칭은 문서에는 고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구려가 아니고. 근데 해설자가 지문을 만들 때 그냥 고려라면 애들이 헷갈려 할까봐 그냥 고구려라고 그냥 의역해 준 거예요. 원래는 고려라고 했어요. 그냥 고구려가 삼국 통일되고 신라 통일신라가 되고 통일신라가 멸망되고 난 다음에 왕건에서 고려가 된 거잖아요. 918년에. 한참 뒤에 생기는 나라가 고려거든. 근데 그 원 외교 문서상에는 고려예요. 근데 우리가 의역에서 고구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고구려 이렇게 해주고. 무왕은 일본과 국교를 맺고 해군을 보내 당나라를 공격하였다. 무왕은 돌골 일본과 친교를 강하여 당신의 돌골에 체크해야 되겠죠. 돌골이 이쯤 있겠죠. 이쯤 있겠죠. 이렇게. 돌골과 발해가 그리고 여기에 당나라가. 당나라 애들이 가장 무수한 애들이 어디야? 얘들이 북방민족들이지. 오늘날의 터키라든가 저기 중앙아시아 뭐 투르크메니스탄 뭐 이런 날 무슨 탄 이런 종류 있죠. 한 6개 정도. 키르기스탄, 투르키스탄 되게 어려운 발음들이 있어요. 예, 이런 나라들이 이제 돌골적인 후예들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통상 뭐 터키. 요즘 또 터키라고 하자고 뭐라 부르던데. 투르키에? 맞아. 그 다음에 투르크메니스탄. 발음 어려워. 투르크메니스탄. 어려워. 이런 나라들과 관계를 우호 관계를 맺었다. 당을 견제할 목적이었다. 이렇게. 그래서 당나라 애들이 완성하죠. 이렇게 만리장성 이렇게 완성하죠. 이렇게. 그죠? 진시황때 시작했던 것들이 이렇게까지 완성이 된다면 이렇게까지 엄청난 역사죠. 엄청난 공사를 이뤘던 것들이 다 누구를 맡게 한 것들이다? 북방민족들을 맡게 한 것들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신라에 두렵기 때문에 일본과도 마찬가지로 발해는 관계를 맺게 되었다. 예나 지나고 같아요. 우리 보시면 우리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미국과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하고도 어떻게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죠. 근데 얘들이 말 잘 안 듣죠. 강대국이다 보니까 얘들이. 우리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할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요즘 이데올로기가 비슷하니까 그들이 사회주의 애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치적으로 어떻게 우호 친선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야. 그건 그거고요. 우리 보고 사는 문제는 괜찮으니까 우호적으로 지냅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실은 꼴 보기 싫지.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 수 있어.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할 수 없어. 우리 국익을 위해서도 우리나라의 국방의 안전을 위해서는 보기 싫은 것도 감안해야지. 어떡하겠어. 어쩔 수 없지. 그 다음에 끝에 거 볼까요? 무왕은 인안이라는 독자적 연어를 사용했다. 이것도 한번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왕 가보시죠. 가장 많이 나온 인사가 발해는 문왕이긴 해요. 문왕의 공주는 공주 총 4명 있었다고 그래요. 그죠? 이렇게.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 사망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이 둘째하고 넷째 공주가 이제 나오는 거죠. 여기가 뭐예요? 맞아요? 여러분들 발음 이상한데? 맞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라는데요? 일단 놔두고요. 헷갈리지 마시라고. 한번 보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봐봐. 공주는 우리 대응 보력, 효감 금융 성법대왕 문왕의 전호입니다. 둘째 딸이다. 공주는 보력 4년에 을미일에 애제에서 사망하니 나이가 40세였다. 이에 시호를 정혜공주라고 칭하였다. 둘째 딸에게. 그래, 보력이라고 하는 문왕의 연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11월 24일 갑신일에 진능연덕에 배장하였다. 그 다음 공주는 대흥, 그러니까 연호가 두 개가 나타난 거죠. 보력하고 대흥. 문왕의 연호가 두 가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출이기도 해요. 사망하니 당시 나이 36세였다. 시호를 정효공주라고 했다. 항상은 조회마저 금하고, 이게 제일 기출 문제야. 왕은 조회, 그러니까 신하들을 모아서 아침에 조회를 봐야 되는데 금하고 못하겠다는 거야. 너무 슬퍼서. 피통에 하시면 아침 식사마저도 못 하시고 노래와 춤추는 것도 다 중지시켰다. 뭐 그럴 수 있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딸이 죽었는데 잘 죽었어 우리 딸 이럴 수는 없는 거지 뭐. 얼마나 슬프겠어요. 자기 딸인데. 그 다음에 일본에 보낸 문왕의 국서입니다. 대무가 말하기를 일본 천황이 돌아갔던 소식을 듣고 슬프고 추모하는 마음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보덕장군 양승경과 기덕장군 양태사를 보내요. 혐오 및 물품관계 조문하였다. 양태사는 잡아야 되겠죠. 양태사. 이거 모의고사 맞히셨나요? 답? 출제됐죠 이거? 안 나왔나? 모의고사에 안 나왔어요? 기억이 잘 안 난다고요? 일주일도 안 됐는데? 와우. 야, 뭐 10년 전 기출, 5년 전 기출은 진짜 여러분들 뭔 얘기구나, 이거. 알았어요. 진짜 너무해. 문제 풀죠.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그죠? 문왕은 황상이라는 춘을 사용하여 황제국가임을 내세웠다. 그죠? 황제국가를 칭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왕 때 친선관계를 보고 신라도를 통해 신라와 대립관계를 해소하였다. 문왕이라고 그랬죠? 문왕 몇 세기라고요? 잡으시라고요. 말장난치면 안 된다고. 세 번째, 발해는 9세기에 들어 비로소 신라와 상설 교통로를 개설했다. 문왕식이니까 9세기라고 하면 안 되겠지. 몇 세기로 해줘야 돼? 8세기에 8세기. 됐나요? 뭐라고 그러지? 이론 잠깐 해보자. 정의 정형도 되게 중요해요. 무용로를 한번 잡아보자. 무용로. 그냥 머리에 박아야 되고 그냥. 이거 뭐예요? 동모산. 동모산이 중요하지. 대조영이 여기에서 건국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상경. 서경. 남경. 남경 아니지. 순경이 돼야 되겠지. 여기 뭐야? 여기 뭐야? 동경. 이렇게 가는 루트죠. 상해 어디 가는 이렇게 가는 거죠. 거란으로 가는 거란로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다음에 핵심은 전부 다 어디야? 중국으로 가야 되거든. 가장 큰 나라가 중국이니까. 발해하는 나라 입지적인 조건이 어떻게? 무역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상경으로 통하는 거야. 이렇게. 다 이렇게 통하는 거야.
상경은 뭐야? 이렇게도 가지만 이렇게 왔다 이렇게 다 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중국의 가장 큰 무역지니까. 남경 같은 경우에 신라도라에서 종주까지 오는 것도 이렇게. 요 개념이 일단 기본적으로 잡혀 있어야 된다고. 자, 기본적으로 발에는 몇 개의 수도가 있다? 작은 오경 제도가 있다. 오경. 상경, 서경, 중경, 남경, 동경 이렇게. 공무원 예전에 한번 이런 거 나왔다 했지. 발에는 동경, 서경, 남경, 북경, 중경이 있다. 맞아요? 틀려요? 이 질문이? 틀리죠. 왜 틀려요? 뭐가 잘못 들어간 게 있지 않나요? 북경은 중국에 있는 거잖아요. 그 틀린 거지. 대신에 뭐가 들어야 돼요? 제일 위에? 상경이 들어야 돼요. 상경. 이게 되게 뭐라 그러지? 어려운 건 아닌데 잠깐 내가 속으라거나 놓치게 되면 내가 미스가 난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역사 시험에서는 절대 미스테이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조그마한 거 다 잡아야 된다. 당나라 예교 밑에 문제를 풀어볼게요. 제가 계리징 문제 풀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너무 난이도가 높아요. 근데 이 정도는 하나 잡아야 돼. 계리징 문제 봐봐요. 발해 문왕 때 당에서 안록산의 난과 사사명의 난이 일어나고 문왕은 발해 국왕이 칭을 받았다. 두 개 합쳐가지고 뭐라 불러? 안사의 난이라고 불러. 네. 안록산의 안과 사사명의 산. 됐나요? 밑에 설명해 놨죠. 거기 사사명은 안록산의 그 부하 직원이라고 보시면 돼. 네. 이렇게 뭐 내가 사단장이라면 그 밑에 있는 부사단장이거나 뭐 밑에 뭐 참모급 정도 되다 보시면 돼. 안록산이 먼저 난을 일으켰고 그 뒤에 이제 사사명이 또 똑같이 난을 일으켜요. 그 내용까지 물어보진 않아요. 아셨죠? 대신에 요게 우리나라로 치면 발해 시대 문왕 때라는 것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안사의 난은 당나라에서 일어난 커다란 반란 사건이라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보다는 발해 문왕 시기다 정도로 체크했으면 쓰겠다. 그 다음에 8번 가요. 문왕은 당의 문물제도를 받아들여 삼성육부 관제를 정비하였다. 삼성육부 잡으셔야 되겠죠. 그런데 삼성육부를 수용하죠. 대신에 약간의 독특한 단어들이 등장하죠. 이런 것들이 등장하죠. 아까 충인의 지혜신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네. 밑에 선왕 가보죠. 선왕. 가장 잘 나오신 분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가장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해동성국을 이뤘다. 중국에서 봤을 때 바다 동쪽 건너 동쪽의 늘이 가장 크게 이루었다. 융성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가장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문제를 바로 풀어볼게요. 1번 안 할게요. 우리 기출이 많이 나왔던 거. 오른쪽에 보여야 돼요. 가장 잘 나오는 게 있다. 딱 우리 구급 맞는 것. 선왕 시기에 전성기를 맞이 해동성국을 이뤘다고 불린다. 해동성국. 바다 건너 가장 크게 이뤘다는 뜻이에요. 중국의 관점에 봤을 때 우리나라 발해란 나라는 바다 건너 있는 거야. 법원지 문제 볼까요? 발해는 부족을 통일한 여진족의 침략으로 멸망하였다. X. 거란족에 멸망했습니다. 거란족에 멸망했습니다. 거란족에 멸망했다. 요가지 안 생겼잖아요. 여진족으로. 응? 얘네들한테 발해가 멸망했다. 헷갈리지 말라고. 기초를 잡으는 거예요. 통째로 오지 말고 항상 이렇게 외우라고. 송요 고면명. 우리나라는 발해 시기, 여기는 고려 시기가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물론 그런 시기에 나타나지만 이렇게 외우시라는 얘기. 핵심은 이거란 말이에요. 요 나라들과 우리가 싸우는 걸 뭐라 부르는 거예요? 항쟁기. 사이가 좋으면 항쟁이 안 할 필요가 없지. 그죠? 싸우는 시기. 송요 금원명. 고려란 나라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나라가 변하고 있다. 북쪽에는 발해란 나라가 있는데 거란에
친일로 와서 발해가 멸망했다. 여진이 아직 등장할 수가 없다는 거. 외우지 말고 저렇게 약간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가져가라고, 체계적으로. 다음 발해의 대관계. 금년 법원직 기출 문제입니다. 발해는 본래 고구려의 별종이다. 구당서, 신당서예요? 어디 나왔어요, 이거? 구당서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물이 있고 동쪽으로 가서 게르부의 이 땅을 차지하고 동모산에 성을 쌓고 살았다. 회조영이. 부여씨가 망하고 고씨가 망하자 김씨가 그 남쪽을 영위하고 대씨가 그 북쪽을 영위해 발해라 하였다. 이것이 남북국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마땅히 남북국사가 마땅히 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가 이를 편찬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이다. 유득공의 발해고. 발해고는 언제 쓰인 책이죠? 조선 후기. 왕으로 치면 정조 시기. 그죠? 네. 문제 풉니다. 유득공은 남쪽의 신라와 북쪽의 발해를 통칭해서 남북국 시대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발해고를 진 유득공은 규장과 검사관으로 활동했다. 맞죠? 유득공의 신부는 양반이에요? 서얼이에요? 서얼이에요. 서얼 출신이죠. 처음으로 정조 임금께서 서얼을 갖다 등용하죠. 영조는 처음으로 서얼들도 관직에 나갈 수 있게끔 허락은 하지만 등용을 하지 않았어요. 정조는 이걸 실천하죠. 그 서울 4인방 이렇게 우리 보통 많이 배웠죠. 그 다음에 법원직. 발해는 거란의 침략을 멸망하였다. 또 나왔어요. 여진과 거란을 계속 말장난 친다는 거예요. 그거 잡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 몇 시에 시작했어? 4시 반에? 여기 잠시 쉬어가자. 이거 안 하면 우리